네, 디톡 정치의 새 얼굴 봉도사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이현주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가 이제 시즌 2의 첫 방송이었고요. 이제 시즌 2 두 번째 방송인데요. 주변 반응 좀 알려주세요. 볼만하니까 끝난다 이런 얘기가 예. 한 15분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 의원님께서는 계속 시간을 더 달라 네,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줄기차게. 네네. 제작국장하고 그 무슨 위원장은 둘이 아주 재밌게 봤다고. 예. 그래서 내가 그런 비판 의식이 없이는 방송이 크지 못한다. 예. 자당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하는 게 어딨냐. 비판을 해야지. 예. 그랬더니 전화 끊더라고요. 예. 저라도 비판 의식을 갖고 예, 방송을 모니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톡 정치 룰 소개하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이준석 후보가 선출돼 헌정사상 처음으로 30대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됐습니다. 합산 지지율 42%로 당대표에 올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지휘하게 된 이준석 신임 대표는 변화의 도전에 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지상과제는 대선의 승리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다양한 대선 주자 및 그 지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할 겁니다. 자, 막판까지 나경원 후보와 이 신경전이 치열했는데 당원들이 이준석 당선자의 손을 좀 들어준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근데 이변은 없었다. 역시 여론의 어떤 민심이 압도적인 그런 게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당심도 여론을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많은 우리 당원들이 그만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이게 너무너무 뜨거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봉도사님은 가능성을 한 5대5 정도 보셨잖아요. 아마 당원들이 좀 전략적 투표, 선택적 투표를 한 거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름대로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이준석 후보가 떨어지면 그거에 대한 후폭풍이 역시 그 수구정당, 보수정당 다시 꼰대 정당으로 이미지가 굳어지진 않을까 하는 이런 위기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원들 사이에서도. 이준석 당선자가 이제 대구 경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탄핵 문제를 좀 정면 돌파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할당제에 대해서 이제 폐지하겠다는 본인 기존의 입장을 또 강조했고, 막판에 이제 비방 문자에 대한 수사 의뢰 요청에도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전략이 가장 좀 유효했다고 보시나요? 이준석 당대표가 탄핵 얘기를 한 부분은 전 다른 후보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의 신분으로서 탄핵을 하신 분하고 이제 촉망받는 젊은 정치인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저는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 당원이라든가 정치권의 인사들은 좀 다르게 볼 것이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한 거네요. 네, 그래서 이게 과거의 산업화와 민주화 이런 것들이 쭉 있었지만 사실은 정치 세력의 어떤 기득권 교체와 새로운 정치의 어떤 큰 바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실현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큰 어떤 새로운 정치 변화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밀어닥치고 있는데 그 속에 이준석 현상이 있는 것이다. 봉도사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대구에 가서 탄핵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흐름을 잘 타면 뭐를 해도 다 이뻐 보이는 거거든요. 예. 대구에 와서도 난 탄핵에 찬성을 했다. 다만 이제 그거를 통합이라고 하는 아젠다로 포장을 잘 한 거죠. 예. 포장지 정치인이죠. 예. 이제 흐름은 이런 거죠. 그 국민의힘 지지자나 그 의원들이 목표가 이거 아닙니까?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그리고 2017년서부터 그 전국 선거에서 다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안에서 답을 못 찾고 있는데 김종인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객관적으로 본 거죠. 히딩크가 온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김종인 위원장이 또 그 아젠다와 방향까지 주고 갔잖아요.
초선이 됐으면 좋겠다. 잠자고 있던 국민의힘 내부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건든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번 선거에 보게 되면 중진 4명이 어쨌든 표를 나눠먹는 구도, 그러니까 1대 4의 구도가 됐기 때문에 표는 이준석 후보에게 예. 몰릴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오프라인 선거가 계속 진행이 되면 결국 당내도 돈 선거, 조직 선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선거고 비대면 선거고 그 줌 선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좀 가능해졌던 거예요. 두 분 다 이제 어떤 구도나 흐름, 외적 변수들을 많이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무리 이제 그런 뭐 외부의 변수가 본인에게 좋다 하더라도 또 개인의 능력이 없다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준석 개인의 어떤 뭐 장점 이번 당대표 선거를 통해 드러난 그런 거 하나만 좀 짚어주시죠. 제가 이렇게 예. 보면요. 시대가 흐를수록 특히 이제 요즘에 젊은 이제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두루뭉실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소신이 명확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정치인들을 더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비판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판을 달게 받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예. 더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특히 이제 신세대뿐만이 아니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을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인식을 하고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하는 그런 경향들이 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이준석 대표가 보여준 거는 언론인 이준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도 지지자들도 약간 혼동 이게 이제 그 개념이 좀 섞여 있다고 보는데 정치인 이준석으로 보냐 아니면 언론에 나왔던 언론인 혹은 평론가. 셀럽 평론가 이준석으로 보냐 여기에서 지금 이 이미지가 오버래핑 돼 있는데 이제 정치인 이준석으로 아주 그 온전하게 온 거거든요.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 밖에 있는 후보도 다 우리 후보니 다 들어와라. 홍준표 들어오고 윤석열 들어오고 안철수 들어오고 뭐 태극기 세력도 얘기했고요. 그 김동연도 들어오고 최재형도 들어오고 우리 당에 들어오면 다 훌륭한 후보다. 지금 민주당이 폐쇄적으로 그 구는 것에 비해서 이건 훨씬 진일보한 거죠. 다만 이제 이런 세력들이 들어와서 난장판이 되는 건 내 책임 안 지겠다. 네. 이렇게 들렸어요 저는. 근데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죠. 그런 얘기는 안 했죠. 근데 들어오는 순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도 들어와라.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들어와도 이 세력들이 들어오면 그분도 이제 이게 예. 아웃 오브 컨트롤이고 윤석열을 까면서 본인이 이제는 대선 레이스를 직접 뛰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예. 그분도 정치 9.9단입니다. 공조사님은 몇 단? 저는 이제 8.1단쯤 되는 거죠. 네. 그래갖고 본인이 대선 준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윤석열하고 그다음에 이 얘기를 해요 또. 완벽하게 조건이 맞는 사람들이 없더라 찾아보니까.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까지 들어오게 되면 진짜 그 아수라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관리를 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선수를 뛸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고요. 아니 들어왔고 이제 다 공격을 하겠죠. 그다음 이제 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이번에 사실은 그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 그분에 대해서 이제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최근에 그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 적은 없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셨잖아요. 검사 출신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했죠. 검사 출신. 검사 출신이 바로 바로 대통령이 된 적은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은 그 분명했어요. 그 나가고 하는 행보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금태섭을 만났잖아요. 예. 그다음 두 번째 윤석열에 대해서 긍정적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생각은 뻔히 뭐였었냐면 제3지대를 뚱뚱하게 만드는 거였었어요. 중도까지 포함하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이 잘 안 되니까 김동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요쯤 돼갖고 제3지대에서 유력한 후보 한두 명을 잡아놓으면 국힘을 흡수 통합할 수까지 있겠다. 그러니까 국힘 외에다가 빅텐트를 치는 구상을 했는데 금태섭 만나보니까 안 되죠. 그다음 윤석열 러브콜 던졌는데 부정적으로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금태섭 의원이 예를 들어서 예.
정당을 창당할 수 있는 어떤 세력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또 저한테 왔으면 제가 만들어줬죠. 3주면 만드니까. 일각에서는 사실은 뭐 이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입당을 한다. 또 일각에서는 뭐 최근에 우리 국힘의 의원님들 몇 분을 이제 예. 만났다라는 이유로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입당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입당을 할 이유는 또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입당을 딱 해버리면 뭐 사실은 그 당 지도부 그리고 이준석 그 대표 입장에서는 뭐 이 컨벤션 효과가 극대화되니까 예.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는 그냥 본인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부터 사실은 완오버댐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예. 경선이 레이스가 시작될 때쯤에 그때 들어가면 충분한 것이지 지금부터 들어갈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좀 국힘 내부의 구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전대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 당장은 아마 안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윤석열도 제3지대에 대한 희망과 욕구는 있었어요. 예. 그 누군가가 만들어주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했잖아. 나한테 연락해라. 정당 3주 만에 만들어줄게. 연락이 안 온 거죠. 연락 오면 제가 욕하고 끊죠. 그냥 뭘 거길 정당을 만들어줍니까? 너무 노선의 예. 차이가 너무 커서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최근에 그 입당을 한다 안 한다 이거 가지고 막 논란이 되니까 윤석열 그 전 총장의 그 중마고 그 이철우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논란이 되니까 아마 의도적으로 그분이 인터뷰를 자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결국 모든 것이 열려 있다. 다만 입당이 결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가시적으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입당이 가시적으로 결정됐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을 저는 이준석 당대표는 적극적으로 영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서 중진들하고 싸우는 거는 괜찮은데 밖에서 있으면서 일정 정도 세력을 갖고 국힘을 흔들기 시작하면 그분이 고춧가루 뿌린데도 선수거든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우리나라 청양고추하고 멕시코 고춧가루하고 섞인 걸 쫙쫙 뿌려버리면요 눈도 못 떠요. 그래서 밖에서 흔드는 거 이준석 대표가 그런 눈치는 또 귀신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당으로 들어와라. 그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그 총장은 예. 지금 이제 그 앞에 선배가 걸었던 길을 갔던 간철수의 길을 가면서 이제 간석윤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간성열이죠. 간석열. 예. 네. 간석열 이제 오늘 이거 하면 기사 많이 뜨겠네. 이철호 교수도 그렇고 국힘당 의원들 만난 걸 저렇게 노출을 시켰으면 안 돼요. 제가 봐도 너무 빨리 노출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바람에 초조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지율이 빠지고 그럼 예. 내가 저 당에라도 일정 정도 지분을 도장 하나 찍어놔야지 하는 마음에 권성동, 장제원, 정진석, 윤희숙 요분들 했는데 그 장제원만 빼고 나머지 3명은 나머지 2명은 무혐의로 다 봐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검찰총장 시절에 정진석 허위사실 유포 무혐의 됐죠. 그다음에 그 윤희숙 공선법 그것도 무혐의 됐죠. 그냥 자기가 일정 정도 그 찜찍을 놨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기사가 나오고 그럴 때 그 정도로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당신들하고 관계하고 있는 거를 언론에 얘기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줘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이철우 교수가 나와서 무슨 얘기냐 단정적으로 하지 마라. 그럼 국민들이 저건 또 간철수한테 배워서 간성열의 길로 가는구나. 제가 이제 6월 5일, 6일 사이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예. 그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뭐 대통령밖에 네.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의지를 선언한 표현을 한 거죠. 거죠. 그래서 적어도 대선 출마 의지는 명확하게 한 것이다.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는 밝힌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정치 활동은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예. 저는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예. 국힘 소속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광폭 행보를 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경선 시즌 정도 전에 적절한 시점에 입당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충원 가서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분 주위에 정치인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 정치인들이 그거 보고 이게 무슨 워딩이지? 그래서 정치인들은 네거티브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개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 이게 이제 두 번째고 그래서 이분 주위에 정치적 메시지를 관리하거나 혹은 정무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붙어 있구나 아니면 본인이 깡통이든지. 세 번째가 뭐냐면요. 3시간, 4시간 동안 그 연남동 그 골목 상권 관계 3시간, 4시간이 완전 노출되는 거거든요. 전 세계는 유니콘으로 가고 있는데 골목 상권으로 가고 있어요. 골목 상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메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메인도 아닌 것을 처음으로 끄집어내서 국민들에게 노출되는 첫 메시지가 골목 상권이다. 본인이 던지려고 했던 대국민 국지간 메시지도 골목 상권을 잡은 걸 보면서 아저씨 짐 싸서 집 가세요 그냥. 네? 아니 우리 봉도사님이 가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전화는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조금 알아본 바로도 이제 정치권에 오래 몸담은 이제 보좌진들을 좀 이렇게 구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아니 들은 것 같고요. 지금은 현재는 보니까 이렇게 전혀 이렇게 보좌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전혀 없으시고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지나서 오히려 더 위험한 게요. 본인이 정치적 소신과 이 철학이 세팅이 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보좌관들 들어오잖아요. 하루는 좌회전, 하루는 우회전, 하루는 좌회전. 온갖 혼란되는 메시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판단을 더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 말이 정답이에요. 보따리 싸서 집에 가세요. 예. 자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제 정치 역량을 이제 알아보는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안철수 대표와의 이제 관계 설정도 중요할 것 같고 합당 문제가 이제 남아 있잖아요. 잘 네.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되게 보면 예전에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때 민주당하고 그 당시에도 이제 새정치연합하고 합당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합당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동등하지 못했어요. 결과를 보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광역단체장 1명 정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비례대표에서 광역에서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인정받는 수준에 그쳤어요. 근데 이제 사실 국민의당도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도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제대로 인정받을 거다 하는 기대는 크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동안은 아마 이게 상당히 양쪽에서 이제 신경전을 벌이지 않을까. 그래서 막판에 가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인정을 하는 정도에서 정치적 타협이 불가피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좀 험난한 길을 갈 거라는 그런 예상. 네. 안철수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외통수죠.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제3지대에서 독자적으로 달릴 건가요? 예. 그리고 이미 해놓은 말이 많죠. 합당하겠다고.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에서 왜 후보들을 모았냐면 공작에 날개짓 피는 거예요. 힘은 없으면서 힘 있는 척한 거거든요. 그런 건 좀 귀엽게 봐주는 거죠, 정치사에서. 우리 봉도사님 너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또 안철수 후보래요. 안철수 대표의 또 이렇게 체면도 조금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거기 외통수기 때문에 네. 통합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얘기는 룰 미팅 때 한다. 그 기자들 위원장 그런 거 아직 국회의원 선거 많이 남았다. 예. 그럼 이제 내년에 물어볼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저기에서 자리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새로운 바람이 부는 국민의힘에서는 자리 갖고 협상하지 않는다. 그럼 끝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평론할 때 뮤절고절 다 설명을 해야 돼. 평론가 이준석을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국민의당에서 최악의 경우에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의 대통령 후보로 별도로 또 별개로 출마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뭐 크게 이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더라도 항상 보면 유의미한 지지율. 네, 유의미한 지지율이 있어요. 네. 양자 구도가 이렇게 막 이렇게 양자 구도가 이렇게 되고 삼자 구도가 되고 이렇게 될 때는 이 1, 2%의 이게 굉장히 아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쪽에서 이 단일화 시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죠. 그럴 때는 아마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 시도를 하면서 여기를 껴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 네. 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제 됐고요. 민주당 입장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당장 좀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의 조사를 해서 12명 위원을 적발해서 이제 탈당 요구를 민주당이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12명 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YTN에 출연해 무소속 의원으로 수사를 받은 뒤 의혹이 해소되면 당에 복귀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당장은 좀 악재가 될 거로 보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은 독배인데 저게 축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이번에 12명이 나왔는데 물론 억울한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한 위원장일 터인데 여기에 그 억울하다 그래갖고 여기에 조사를 일정 정도 부인하고 일정 정도는 인정한다? 그럼 국민들이 정부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마디 더 해요. 해명이 되면 다시 복당하라. 다시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걸 지금 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민주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탈당을 하든지 만약에 이걸 얘기를 했죠. 탈당을 하는데 탈당을 거부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당에서 제명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명하고 난 다음에 복당을 해라? 이 보면 이 뭔가 있잖아요. 이 읍참마속의 심정이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LH 사태 터졌을 때 제가 그때도 지적했잖아요. 보면 민주당이 이 아주 이 무슨 솜방망이 예. 그죠? 출당 안 하겠다고 버티잖아요. 예. 억울하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물론 12명 억울한 거 있습니다. 억울한 거로 따지면요. 정봉주보다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박지성이 얘기했잖아요. 오심도 축구의 일부라고. 그런 거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아니 나중에 또 다시 명예가 회복되면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돌아오는 건 그때 정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정치 상황이 그러고 그때 근데 가서 그때 국민의힘이 모르긴 몰라도 2배는 더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번 두고 보죠. 두고 볼 일 없어요. 웰빙 정당, 럭셔리 정당, 기획부동산 정당, 그거 뻔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가 그때 LH 때 보면서 민주당이 의뢰하는데 우리는 나중에 그거 보고 의뢰하겠다. 주호영 대표가 그 얘기했잖아요. 하는 거 보고. 그때 아이고 몇 개월 지나면 지지율 빠질 소리만 하고 있네. 그때 같이 했었어야죠. 예. 그 대선은 점점 가까워지니까. 그럼요. 대선이 가까워지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게 대선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더 경쟁적으로 막 세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좀 읍참마속. 지금 민주당 12명 나온 거로 진도 3으로 보면요. 대선 임박해서 나오면 진도 4 내지 5입니다. 네. 사실은 민주당에서 좀 세게 해야 이게 우리 당에도 굉장한 압박이 되지 탈당 않겠습니까? 권유는 센 겁니다. 국민의힘도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네요. 그럴 수 아 지금 있죠. 그 강 건너 그 불 구경하다 보니까 뒤에서 지금 불 타고 있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국민의 시간은 국민의힘의 부동산 시간으로 바뀐 거예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서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저거 먹고 독이 더 쌓이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뭘 잘했다고 건배하지? 독을 빼자고 하는 겁니다.